어디 보자. 물 온도가 딱 좋네요. 목욕탕을 독차지한 느낌이 어때? 너무 좋아. 그런데 트리비님은 안 들어오세요? 우린 안 들어갈게. 지금은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야누스의 축복 때문에 더 이상 이 온도를 견딜 수 없어서 그러니 부디 양해해줘. 우리에 대한 게 궁금해? 궁금하긴 한데 왠지 화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 말 못할 일도 아닌걸. 사실 먼 옛날엔 우리도 라이아처럼 성숙한 어른이었어.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린 야누스의 직책을 넘겨받아 통로의 힘을 얻게 됐고 그 대가로 영혼이 분열된 거야. 100개의 문을 열 때마다 분열로 인한 영향은 점점 심해져.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점점 갓난아이로 퇴행하게 되지. 그 끝이 어떨지는 우리도 몰라. 어쨌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로 변한 이유야. 그럼 전에 니카도르와 대결할 때 오크마 상공에 열렸던 거대한 100개의 문도 어쩔 수 없었지. 불을 쫓는 여정은 절대 순탄치 않으니까.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뉴스페르마타 학파의 핵심 연구 과제가 영혼이니 영혼의 소모든 이미 흩어진 영혼을 만회할 방법이든 계속 연구하다 보면 분명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첫 번째 반응이 부정이라니. 역시 안학사의 제자답네. 좋은 소식 기대할게, 히아킨. 덕분에 내일을 기대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 추리비님?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해. 강렬한 반응이 또 느껴졌어. 트리엔인가? 아니, 이번엔 트리엔이 아니라 트리논이야. 트리논이 위험해. 사람들을 호송하는 일은 내가 이겼어. 일방적으로 대결을 시작해놓고 승패를 따진다고. 너도 참 칭찬 몇 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이크스. 하이? 무슨 뜻이야? 고향에서 쓰던 말? 하이에나. 널 깡마른 하이에나에 비유한 거야. 참고로 네 악센트는 완전히 틀렸어.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됐는데도 네가 크렘노스의 고어를 쓰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네. 나도 이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읽고 듣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고어로 글을 쓰는 건. 글을 쓸 줄도 알아? 넌 정말 뇌를 안 거치고 말하는구나. 농담이야. 하긴 넌 어렸을 때 고향을 멀리 떠나 늘 떠돌아다녔으니까. 네 걱정이나 하시지 구세주. 처음 통성명할 때를 제외하면 너도 고향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딱히 할 얘기가 없거든. 엘리사의 에데스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사라져버린 작은 마을일 뿐인걸. 내가 그곳을 볼 수 있는 건 꿈속, 그리고 또 천벌의 창에 시련해서 뿐이지. 역시 그랬군. 그래, 난 불타는 엘리사의 에데스를 봤어. 내 가족, 친구, 동족 모두 불길 속에 쓰러져 있었지. 하늘에는 반쪽짜리 핏빛 태양이 걸려 있었고 그날처럼 범인은 내 앞에서 키레네를 죽였어. 하지만 이번에는 놈을 제대로 봤어. 검은 망토와 괴상한 가면, 그리고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부서진 대검.
시련 속에서 난 놈과 맞붙었어. 그날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난 각오를 다지며 수많은 전투를 통해 성장하고 강해졌지만 여전히 놈을 꺾을 수 없었지. 넌 증오의 눈이 멀어 하마터면 시련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어. 맞아. 그래서 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마이데이모스. 드디어 예절을 좀 갖추는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그럼 넌 그 시련 속에서 뭘 봤어? 네 두려움은 대체 뭐지? 우선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두려움이란 단어는 없어. 너의 사전에 뭐가 적혀 있기는 해? 내가 시련 속에서 본 건 오크마, 그리고 옛 전우들이었어. 헤파이스티온, 페르디카스, 레오니우스, 톨레미, 그리고 페우케스타. 내가 저승의 바다에서 돌아온 날부터 그들은 날 후위했지. 고향에서 추방됐을 때 그들은 나와 생사를 함께했어. 10년간의 유랑 생활이었지만 그리운 세월이기도 하지. 우리는 밤마다 모닥불 곁에 둘러앉아 꿀 음료를 실컷 마시며 마음껏 노래했어. 엠포리어스의 들바람에선 쇳내가 났지. 헤파이스티오는 꿀 음료에 양유를 넣는 날 보며 붉은 핏빛에 이도 저도 아닌 색이 됐다고 놀렸어. 몸집은 작고 말랐지만 전장에선 누구보다 매섭게 적을 쓸어버리던 녀석이었지. 페르디카스는 약 제조에 능했는데 괴상한 요법만 고집하곤 했어. 달리기를 잘하는 레오니우스는 가장 든든한 메신저였고 책벌레인 톨레미는 크렘노스를 떠날 때 대도서관에서 고서 여러 권을 챙겼어. 어차피 우리 가문 소유라 반납할 필요도 없었지. 그리고 페우케스타는 말수는 적었지만 연주 실력 하나는 끝내줬어. 다섯 이름 모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야 당연하지. 크렘노스 고군이 오크마와 연합하기 전에 모두 전사했으니까. 가장 먼저 떠난 건 페르디카스였어. 두 번째 경작의 달, 라도닌이 쏜 독화살에 배를 맞고 죽었지. 그의 처방은 모두를 구했지만 정작 자신을 살리지 못했어. 마이데이모스, 슬퍼하지 마. 난 명예를 얻었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숙적에게 보답하는 것뿐이니. 레오니우스는 다섯 번째 겨울에 세상을 떠났어. 아이도니아의 눈보라는 석 달 동안 이어졌는데 눈보라가 가장 심했던 그날 밤 적이 습격해왔지. 아이도니아라면 카스토리스가 예전에 살았던 도시잖아. 그래, 그 광신도들 말이야. 크렘노스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명예에 대한 경외심은 없는 자들이지. 그들은 끝없는 늪에서 끈질기게 쫓아왔고 후방에서 엄호하던 레오니우스는 두 다리를 잘리고 말았어. 그는 시신조차 남기지 못한 채 타지의 진흙 속에서 사라졌지. 잘된 일이잖아, 마이데이모스. 이제 네가 왕이 된다는 소식을 저승에 전할 수 있게 됐으니. 그 후 20번째 점을 역해 우리 마침내 아이도니아 성을 뚫고 들어가서 창조의 화해를 받아들였어. 하지만 성 안에는 완강히 저항하던 반군이 매복해 있었고 톨레미와 그의 기병대는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전멸했지. 불에 타 무너진 오벨리스크 숲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어. 마이데이모스, 내 가족들에게 전해줘. 이 톨레미를 무너뜨린 건 간사한 계략이 아닌 엠포리어스 역사의 무게라고. 다음은 페오케스타였어. 아니오누스 성에서
그는 우리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노랫소리로 적을 깊은 곳으로 유인했지. 분노한 적군은 우리 크렘노스 군과 도시 전체를 불태웠고 그의 유언은 화염에 갈라진 작은 흙판에만 남았어. 왕관했어, 마이테이모스. 마지막은 내가 제일 신뢰하던 헤파이스티온. 나와 함께 모든 일이 끝나는 걸 지켜보게 될 줄 알았지만 내가 아버지와 겨루기 첫날 밤 고질병이 재발했어. 그동안 병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원수를 죽이고 돌아왔을 땐 마지막 숨결만 붙어있는 상태였지. 크렘노스인이 침대에 누워 생을 마감하더니 어디 가서 얘기했다간 웃음거리가 될 거야. 헤파이스티온, 내 친구야. 의사를 불러올 테니 조금만 더 버텨. 그럴 필요 없어. 페르티카스가 살아있었다 해도 내 운명을 막아주진 못할 테니까. 네 운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우리의 왕 마이데이모스, 울지 마. 눈물은 네 신분에 어울리지 않아. 잘 있어, 친구.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가줘. 참 무거운 시련이네. 네가 왜 불사를 결함, 심지어는 저주로 여겼는지 이제 알겠어. 선왕께선 전생의 죄업을 끊어내기 위해 날 저승의 바다로 던지셨지만 그게 도리어 날 불사의 몸으로 만들고 그에게 운명의 복수를 하게 만들었지. 그가 죽은 후 난 동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황무지가 되어버린 크렘노스에서 자랄 수 있는 건 어둠과 광기뿐이었지. 크라테로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 크렘노스 고군을 오크마에 남게 했어. 하지만 난 알아. 그들의 영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분쟁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네가 니카도르를 넘겨받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동족을 거룩한 도시에 남겨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왕위에 오른 적이 없기에 그 5명은 책봉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영광을 알 수 없겠지. 꽤나 복잡한 처지네.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보는 게 어때? 예를 들면 대대장공이라던가. 칼토너스의 종족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아니면 네 스승님인 크라테로스에게. 트레비 선생님?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어서 도와줘, 드레논이 크라테로스에게 잡혀갔어. 크라테로스, 대체 무슨 짓입니까? 마이데이모스, 먼저 약점을 드러낸 쪽이 나일 줄은 몰랐군. 아글라이아,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이 남자는 자신을 창세의 소용돌이로 데려가 달라며 트리논을 무력으로 협박했어. 그러곤 무모하게 천벌의 창 실현에 뛰어들었지.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저 말이 사실인가요?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았네. 자네의 망설임이 날 절망스럽게 했으니까. 왕이 되는 숙명을 피하고 싶다면 도망치게. 언젠가는 분쟁의 빈자리를 메우고 일족을 이끌어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 나타날 테니. 스승님, 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어지신 겁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바로 당신의 그런 무모함과 충동심 때문에 제가 망설이는 거라고요. 크라테로스, 정말 당신에게 시련에 손을 대고 신탁을 모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황금의 후예가 짊어진 사명을 장난으로 여기는 겁니까? 크렘노스이니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나, 아글라이야. 그들의 눈에 자네는 위선자이자 야심가라네. 창세의 신탁과 불을 쫓는 여정은 권력을 빼앗기 위한 자네의 핑계일 뿐이지. 그만하세요! 지금 무슨 말을 뱉고 계신 건지 알긴 합니까? 이 여자 편에 서는 건가, 마이데이모스? 지난 1000년간 이 여자와 이들이 내세운 신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내분이 일어났지. 저들이 말하는 창세가 정말 존재한다 한들 그 새로운 세계에 우리 크렘노스족이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할 말은 다 끝났나요? 황금의 후예와 원로원의 협정에 따라 전 의회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창세의 소용돌이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크라테로스, 당신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선고하죠. 라이야, 잠깐만. 우리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도시국가들 간의 갈등은 결국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해. 크라테로스는 폭력으로 우리를 해치지 않았어. 그의 초조함은 동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게 느껴져. 부탁할게, 아글라이아. 우선 우리의 생각을 들어봐줘. 말해봐. 미안해, 크라테로스. 예언의 조각을 해독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신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했어. 당신의 비난은 가혹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우린 당신과 크렘노스족의 신뢰를 얻고 싶어.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언의 근원을 직접 보여주는 거겠지. 그 실체조차 없는 걸 어찌 보여주겠다는 건가? 그 이방인에 대한 얘긴 이미 들었겠지. 모종의 이유로 그는 오로닉스와 연결돼 과거의 광경을 완벽히 재현해낼 수 있어.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청해볼게. 내일 운명을 쉬면 야누소폴리스의 신전에서 당신에게 그 오래된 기억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싶어. 공평한 제안 같군. 받아들이겠네. 하지만 그 전까진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죠. 타협은 없습니다. 포로가 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게 반신. 스승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미안하건 마이데이모스. 더는 참을 수가 없거든.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와 일족은 크렘노스를 부흥시킬 기회만 기다렸네. 우린 모든 희망을 자네에게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지. 귀양에 대한 집념은 우리 일족의 병폐가 됐어요. 당신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이런 간단한 진실을 모르다니. 자네는 깨어있기 때문에 외로운 걸세. 똑똑한 사람은 세속과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지. 동족을 이끌고 이 피로 물든 운명을 깨부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증명해 보이게, 마이데이모스. 그때 자네가 해냈던 것처럼. 참으로 용맹한 투사로군. 나약한 오크마인 중에 이런 호걸이 있다니. 승자의 의무를 다해 이름을 밝히거라, 전사여. 그대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구하노라. 명예라는 단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죠?
똑똑히 들으십시오. 전 크렘노스 고군의 수장 마이데이모스! 당신을 죽이기 위해 왔습니다, 아버지! 네 녀석이었군. 혐오스러운 짐승. 정말 죽음을 거부한 것이냐? 예언대로 짐의 크렘노스 왕조가 네 손에 막을 내리게 되겠구나. 거부요? 틀렸습니다. 죽음이 절 두려워한 겁니다. 덕분에 전 이 강철 같은 몸을 얻었죠. 반대로 아버지는 병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죠. 저승의 바다에 절 버린 것도, 티탄을 노예처럼 부려 성체를 모독하려 한 것도 전부 당신입니다. 하이크스, 나약한 왕이시여! 비겁한 하이에나도 당신보단 훨씬 고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운명의 복수가 당신을 찾아왔죠. 그럼 검을 휘둘러라. 내 왕관을 가져가 서랑의 피를 왕관 삼아 쓰고 모든 걸 이어받아 누구나 인정하는 크렘노스의 새로운 왕이 되거라. 아니요, 왕관 따위 필요 없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크렘노스의 왕에게 단 하나의 숙명만 있다면 그 왕관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목숨뿐입니다. 오직 어머니와 동포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하지만 크렘노스의 성벽은 나와 함께 무너지지 않아. 아들아, 정말 네가 운명의 소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 똑같군. 너와 나, 우리 모두 분쟁과 공포로 배를 채우지. 자, 내 숨통을 끊거라. 고르고의 자식은 피를 왕관 삼아 쓰게 될 운명이니. 크라테로스, 저기 대대장 공에게 조언을 구해보라고 했으니 칼토너스를 만나러 가볼까? 그간 별일 없었나, 대대장 공? 왔군, 크렘노스의 왕. 예감이 들었어. 자네가 올 거라는. 내가 올 줄 알았다고? 들었네. 자네에 관한 일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군. 아주 많아. 의문. 그 전에 밖에 이걸. 이건 크렘노스 왕의 인장 반지. 네 어머니의 것 재주조하고 복구했네. 내가. 어머니께서 분명 그걸 저승의 바다에 던지셨는데. 오래 걸렸지. 건져내느라 운이 좋았어, 우리. 저승의 바다에서 작은 각인 반지 하나를 건져내려면 엄청난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당신에게 큰 빚을 졌어. 됐네. 감사는 날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뿐. 가지고 온 의문을 말해보게. 이제. 그동안 줄곧 부정해왔던 운명이 결국 날 찾아왔어. 난 마땅히 본증의 권능을 넘겨받아야 해. 그럼 황금의 후예, 원로원, 크렘노스족, 시를 쓰는 음요 시인까지 모든 사람이 만족할 테니까. 뭘 망설이는가? 그럼 왜 주저하는 거지? 젊은 왕. 내 동족 때문이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양에 대한 갈망은 모든 크렘노스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 그들은 왕이 귀환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지. 백성 대부분이 역사 속에서만 전통을 들어봤을 테지만 그날이 되면 분쟁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왕의 곁에서 전장으로 뛰어들 수 있을 테지. 좋은 일이 아니군. 자네가 볼 땐 지난 1000년간 크렘노스인은 피비린내 나는 윤회 속에서 살았어. 복수, 전쟁, 번영, 몰락.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의 피가 저승의 강으로 흘러들어갔지.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무의미한 희생은 얼마나 많았을까.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분쟁의 토템이 되어 동족을 이끌고 과오를 되풀이해야 한다면 내가 왕이 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역시 평범한 크렘노스인이 아니군. 자네는